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교재 57페이지 보시면 10번째 계고부 쌓기 주의사항. 벽돌 같은 또는 자, 블록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 계고부를 크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또 이만큼 해야 되라는 어떤 제한을 둡니다. 자, 그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10번에 보면 계고부 자, 이 내용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면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이건 벽돌도 되고 블록도 돼요. 자, 이렇게 계고부를 제가 쌓을 거예요. 이렇게 계고를 할 때는 계고부는 기본적으로 수직이면 수직 또는 수평이면 수평선상에 오는 게 좋아요. 이래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오래 갑니다. 자, 우리 1번에 보면 계고의 계고부 폭의 합계는 그 벽길의 2분의 1. 자, 1번 얘기요. 합은 그 벽길이에요. 2분의 1 이하로 하게끔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요 계고부 요 폭의 합이에요. 이게 2개인지 3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이 벽길의 2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1 이하로 하라는 얘기가 1번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계고부와 그 위 계고부의 수직거리, 계고부 간의 수직거리죠. 그 수직거리는 600mm 이상 떨어지는 게 좋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 이겁니다. 너 여기 1층의 계고부 하단과 2층의 계고부 하단 요 떨어질 거리는 최소 600mm 이상 떨어지는 게 좋아요. 되도록 멀리 떨어질수록 좋아요. 아셨죠? 네. 자, 세 번째, 계고부 상호간 계고부와 대림벽과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 두께의 2배 이상. 자,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뜻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볼까요? 계고부 상호간 또는 계고부와 대림벽의 중심과의 수직거리는 수평거리는 벽 두께의 2배 이상.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계고부와 이 계고부 사이에 요 벽이 있죠. 요 벽. 또는 요 모서리를 기준해서 너 여기서부터 여기, 이 모서리를 기준해서 너 여기서부터 여기, 요 벽의 두께를 얘기하는 폭을, 너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너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벽의 두께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폭은 벽 두께의 세 번째가, 그래서 저 폭 또는 너비는 벽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돼요. 결론 보실래요? 여기하고 여기는 멀리 떨어진 게 좋고 여기도 넓은 게 좋아. 결론적으로 얘기가 계고부는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뜻 자체가. 아셨죠? 자, 네 번째, 창문을 향한 계고부는 상하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여기는 수직이면 수직, 수평이면 수평선상에 오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지금 계고부의 구조 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8페이지 보면 그 얘기가 사실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58페이지 11번에 보면 벽량이 나옵니다. 벽량이라고 하는 것은 벽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좀 잠깐 볼까요? 자, 여기다 좀 그려드릴게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큰 의미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2층의 건물일 때 잠깐 보자고요. 여러분 이 계고부를 중심으로 이 면은 전혀 힘을 못 받아요. 자, 여기서도 힘을 못 받아. 그러면 정말로 힘을 받는 벽은, 즉 이 건물에서 힘을 받는 부분, 요 파란색으로 칠하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벽의 양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벽의 양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크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벽의 양이 클수록 건물이 튼튼해요. 작을수록 건물이 불안전하죠. 불안전해요. 그러면 벽량은 결론적으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 계고부의 면적 크기와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자, 이 벽량이 크다는 얘기는 계고부가 작다는 얘기예요. 계고부가
작다. 자, 얘는요, 병량이 작다는 얘기는 계급부가 크니까 벽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급부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하는 공식만 조금만 보시면 돼요. 이 공식은, 병량의 공식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교재도 나와 있어요. 내력배의 길이의 합입니다. 합계예요. 그래서 단위를 쓸 때 여러분 센티미터 써도 되고요, 메타 써도 되고, 밀리미터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내력벽의 바닥 면적이에요. 그래서 그 층의 바닥 면적. 그래서 면적이니까 제곱미터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 계산해서 너는 최소 이거 이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홈파기. 자, 이거보다도 우리 교재 59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이제 13번에 창대 인방 쌓기가 나와요. 자, 이 얘기 좀 할게요. 자, 13번 있죠? 자, 먼저 창대 쌓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창대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이 단면적을 제가 잘라서 볼게요. 자, 창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창문에다가 벽돌 밑에 벽돌 부분을 쌓는데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쌓아요. 조금 파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쌓아요. 자, 이렇게 싸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벽을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벽돌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인데 자, 옆에서 좀 볼까요? 창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벽돌을 이렇게 경사지게 쌓는 거 보셨죠? 이렇게 경사지게 쌓. 이렇게 경사지게 쌓으면 뭐가 좋냐면 보실래요? 창에 빗물이 떨어져요. 자, 빗물이 떨어지면 이 빗물이 여기를 타고 밑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어요. 자, 이렇게 타고 떨어지는데 잠깐 보실래요? 이 벽돌은 이 창문 틀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빗물이 스며 들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결론,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대 쌓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지금 59페이지 1번에 창대 쌓기와 관련된 얘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창대 벽돌은 윗면을 15도 정도 경사지게 옆세워 쌓는다고 나오죠. 결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야, 너 요 각도를 몇 도로 보냐? 라고 하면 15도 정도 경사지게 쌓는 거예요. 요 각도를.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정리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왜 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창대 쌓는 가장 큰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방습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요 목적 때문에 하는 게 바로 창대 쌓기예요. 우리 교재도 지금 그 길이, 자, 그 사진과 함께 그 단면적이 나와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방 쌓기예요. 자, 인방인데요. 자, 요 인방 얘기 좀 합시다. 인방 쌓기. 자, 기본적으로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좀 다 뭘 하냐면 벽돌이나 블록으로 건물을 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벽돌이 무게가 이쪽에 전달하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이렇게 휘어요. 저 어릴 때는 정말 벽돌집이 많았거든요. 벽돌집이 많아서 항상 보면 우리 옆집 같은 경우에는 이 벽돌이 자꾸 밑으로 쏟아지니까 여기에다 강목을 대놔요. 왜? 이 창틀이 왔다 갔다 안 움직여 자꾸 주저앉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그 창틀 위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나 또는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로 된 이런 구조물을 하나 이렇게 세워놔요. 그 위에다 벽돌을 쌓아요. 그러면 얘가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쳐줘도 어느 정도 얘가 잡아준다고요, 무게를. 얘 이름이 지금 인방 또는 인방보 위에 있다고서 윗인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래도 있냐고요? 아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으면 아랫인방, 밑인방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결론은 이 인방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인방은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인방은 다른 거 없어요. 위에 있는 벽돌을 갖다가 자,
쏟아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걸침이에요. 걸침. 이게 걸침이 여러분 지금 18회 때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정도 좌우 각각 얼마가 되냐면 400mm 정도는 걸쳐줘야 돼요. 근데 최소 걸침의 길이는 200mm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와서 썼어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볼까요? 계곡폭이 1.8m를 초과할 때 결론 요 폭이 1.8m 이상일 때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뭐 그러대? 그러면 실제로 할 때 1m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다 해줘요. 모든 계급은.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로 된 걸 써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래서 처지를 때 얘가 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두 번째, 인방구는 양끝을 벽제 블록에 200mm 이상 걸치고, 여기서는 지금 200mm라는 표현 나와 있죠. 희망수상에 보면 여러분 400mm 이상 또는 최소 200mm 이상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 여러분 60페이지 보면 6번째 벽돌 쌓기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벽돌을 쌓을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관련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까요? 1번, 줄기초, 연소기초 및 바닥 콘크리트 쌓기면 작업 전에 청소하고, 오목한 곳은 1번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너 여기 바닥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벽돌을 쌓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갔대요. 오목하게 들어가면 벽돌을 쌓기 전에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로 이 부분을 평평하게 어때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1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붉은 벽돌은 벽돌 쌓기 하루 전에 벽돌 더미에 물 호수로 충분히 적게하여 표면의 습도를 유지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얘기인데 여러분 물 축임이 뭐냐면 벽돌을 쌀 때 이 벽돌에 물을 뿌려줘요. 이 물 뿌리는 일을 물 축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물 축임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물 축임인데 이 물 축임이 하는 벽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벽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축임 하는 벽돌은 여러분 붉은 벽돌이에요. 그러면 붉은 벽돌을 다른 말 뭐라고도 표현해요? 벽돌. 또 다른 말로요? 점토벽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같은 얘기라고요. 이게 다 같은 얘기. 이건 꼭 쌓기 전에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물축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물축임 금지 벽돌. 금지 하는 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던 어떤 벽돌이 하나가 있었냐면 시멘트 벽돌. 그런데 요즘은 이 시멘트 벽돌을 시멘트 벽돌이라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이걸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돌. 또 하나 여러분 내화 벽돌이 있어요. 이 내화 벽돌은 절대 물침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블록이 있는데 블록은 점토 블록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시멘트로 만들어요. 사실은 시멘트 아닙니다. 시멘트와 모래 섞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얘기하죠.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이나 시멘트 블록이나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 금지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콘크리트 블록 또는 시멘트 블록은 모르타르 접착면만 면은 물축임한다라고 나와요. 요거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아셨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읽어볼게요. 붉은 벽돌은 벽돌 쌓기 하루 전에 벽돌 더미에 물 호수로 충분히 적게 표면에 습도를 유지토록 한다. 물축임 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 시멘트 벽돌.
자,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 같은 얘기죠. 물튀김 쌓기 전 물을 죽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안 합니다. 자,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하고 최대 1.5m. 그래서 어떤 높이 기준이 되는 건 여러분 거의 1.5m를 넘어서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쌓기 높이는요, 쌓기 높이에요. 높이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벽돌과 블록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벽돌 쌓는 높이가 있어요. 벽돌 쌓는 높이. 높이는 1.2에서 1.5m가 돼요. 근데 이것을 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8켜에서 22켜 정도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블록 쌓기가 나와요. 블록 쌓기 높이 1.2에서 1.5m, 높이는 같아요. 그런데 켜로 얘기하면 보통 6 내지 6켜에서 7켜가 돼요. 그래서 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셨죠? 문제는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서로 바꿔버려요. 서로 바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혼동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거 착각 안 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줄눈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줄눈은 기본적으로 1cm, 10mm가 기준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죠. 자, 여섯 번째, 세로 줄눈,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이 오도록 벽돌 나누기 한다. 오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통줄눈 되는 건 알아요.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하래요. 뭐가요? 줄눈이. 이게 내용을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통줄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무슨 줄눈이에요? 막힌 줄눈 하라는 얘기죠. 벽돌을 이렇게 씁니다. 어때요? 지금 이거 막힌 줄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래요. 자, 그런데 수직 일직선상에 오라는 얘기는 요걸 쭉 실로 내렸을 때 이 위치가 일직선상에 오도록 하라는 얘기지 이게 같이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통줄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7번입니다. 벽돌 쌓기법은 도매 또는 공짜 시방생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아무 조건이 없어. 그래서 벽돌 쌓으려면 여러분 잘 무너지는 게 좋아요? 안 무너지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내력벽인 벽돌 쌓기가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벽돌 쌓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영국식.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네덜란드식. 그래서 이 네덜란드식을 여러분 흔히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그렇죠. 꽃의 나라고 그래서 한문으로 화란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시방세는 화란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란식.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으면 요 두 개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자, 8번.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점을 만들어 블록 세 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8번 얘기 좀 할게요. 자, 여러분 블록과 벽돌이 만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블록과 벽돌은요 서로 다른 이질 재료예요. 여러분 블록은 대부분 콘크리트 블록이라고요. 시멘트 블록. 그러면 벽돌은 빨간색 점토 벽돌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재료가 서로 만나면 다른 재료가 돼요. 자, 이러니까 보실래요? 이렇게 개념을 좀 삼을게요. 자, 이게 만약에 블록입니다. 블록인데 여기가 우리가 벽돌로 쌓았어요. 그러면 이 재료와 이 재료는 서로 그 접합이 그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 연결 철물을 이렇게 써서 두 가지를 자, 연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 있죠. 그래서 조건은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록 세 단마다. 뭐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을 기준해서 블록 세 단마다 연결철물을 쓰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음이 안 되니까 연결을 얘가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자, 9번입니다.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과 슬라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로 충진한다. 이 얘기죠. 보실까요? 9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블록이나 또는 벽돌로 이렇게 담을 쌌어요. 문제는 이 틈이 조금 남아있는 거야. 틈이 좀 있어. 이 틈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틈을 갖다가 뭘로 채우라고요? 틈을 자, 모르타르로 채워야 하는 거죠. 근데 채운다는 표현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 한문으로 사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채운다는 한문이에요. 아셨죠? 사춤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충진한다, 사춤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충진한다, 채운다 같은 얘기예요. 자, 10번. 동절공사는 모르타르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한재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자, 여러분 동절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동절기가 겨울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물이 얼어요. 문제는 이 물이란 것은 어떤 재료에 흡수가 돼서 이게 단단히 굳는 역할을 해줘요. 단단히 굳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얘가 얼음이 되면 이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단히 못 굳게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저도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얼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그 위에 올라가면요 단단히 굳은 것 같지만 뒤꿈치를 파면요 패요. 신발로 패이는 게 콘크리트입니까? 아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하려면 너 알지 않는 재료를 좀 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물 공사를 하지 말던가. 자, 그래서 여러분 물을 쓰는 공사들은 동절기 공사 가장 취약합니다. 11번. 쌓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거적 등을 씌워. 여러분 거적이라는 얘기가 보온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양하고 보양 양생은 뭔 공사를 했어요. 그럼 이 공사가 굳을 때까지 잘 보호하는 일을 보양 양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충격 작업을 줘서는 안 되고 치장줄로 내 방수 처리가 필요할 때는 방수제를 섞은 방수 모르타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예쁘게 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치장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치장줄론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치장줄론 모르타르를 섞을 때 물하고 방수하고 같이 섞었어요. 그럼 자, 이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벽돌벽의 균열입니다. 벽돌벽의 균열은 자, 설계사명의 결함과 시공사명의 결함은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8번의 백화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8번 백화 얘기 좀 할까요?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이 백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하얗게 변화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 벽돌을 쌌어요. 자, 그러면 벽돌을 싸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지금 뭐가 있어요? 모르타르가 있었다고요. 이 모르타르에가 뭐가 들어가면 물이 스며들어가요. 그럼 모르타르 안에 있는 자, 시멘트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자, 뭐 석회도 있을 거예요. 석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 물이 들어가서 얘와 결합해서 이게 나옵니다. 나올 때 공기 중에 있는 CO2 있죠.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하얀 얼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백화죠. 우리 사진을 보면 하얗게 생긴 부분이 전부 다 백화가 생긴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자, 요게
백화입니다. 문제는 지금 나오는 이 백화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런 성분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성분들은 알카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알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산 성분이 필요해요. 산 성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염산.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지울 때는 여러분 염산을 물기에 타서 닦아주면 닦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62페이지 보면 이제 시멘트 블록이에요. 자, 시멘트 블록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요즘은 이제 시멘트란 표현 안 쓰고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장점, 단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63페이지 보면 여러분 블록의 압축 강도 나와 있죠. 자, 블록의 압축 강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기본적으로 A, B, C종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다 외우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만 갑시다. 무조건. 제일 큰 거 사실은 클수록 좋아요. C종이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외울 건 여러분 A종을 외우십시오. 자, A종의 압축 강도는 4뉴턴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블록은 기본적으로 벽돌에 비해서 시험 문제 그만큼 많이 좀 적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블록의 종류에서 세 번째 보강 블록조 있죠. 이건 꼭 보고 가야 돼요. 보강 블록조. 자, 그러면 이 블록을 보강할 겁니다. 뭘로 보강하면 철근을 넣어서 보강을 해요. 그러면 철근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튼튼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얘는 내력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이 보강 블록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력벽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블록을 쌓을 때 통줄눈으로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통줄눈으로 쌓으면 비내력벽이지만 얘는 내력벽이라고요. 아셨죠? 내력벽이 된다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림을 조금 그려서 설명 좀 할게요. 자, 블록을 좀 그려볼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저게 뭐지? 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렇게 하는 거였지? 라고 하는 게 여러분 훨씬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블록은 특이하게 여러분 구멍이 뚫렸죠? 자, 이렇게 뚫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지금 철근을 보강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절대 이 구멍에 철근을 안 집어넣어요. 어느 구멍에? 요 구멍에 넣어요. 요 구멍. 여기도 여러분 지금 반절 이렇게 만든 이유가 두 개를 겹치면 하나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보강 블록조는 이렇게 해줘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요 철근이죠. 이 철근은 여러분 세로 철근 또는 수직 철근이 됩니다. 자, 철자 빼서 근자라고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수평 가로로 먼저 쓸까요? 가로 철근 또는 수평 철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 철근 또는 세로 철근은 조건들이 좀 있어요. 자, 이 철근들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여러분 이렇게 쓰면 이 원형 철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분필처럼 표면이 매끈한 철근을 여러분 원형 철근이에요. 얘는 9mm짜리를 쓰고 2형 철근 디포메이드 해서 표면이 울퉁불퉁 마디가 있는 철근을 2형 철근이라고 하는데 요거 10mm짜리예요. 이 철근은 여러분 사이즈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요 그 배근의 간격 여기 골뱅이 해서 이렇게 쓰면요 골뱅이 어떤 사이트 주소가 아니라 이거 철근의 배근 간격입니다. 배근 간격을 얼마로 보면 800mm로 봐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390mm예요. 390. 자, 그러면 줄눈 포함하면 4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니까 800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얼마냐면 190mm예요. 줄눈 포함하니까 200이네요. 200, 400, 600, 800 맞잖아요. 800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철근에 대해서 우리 교재, 그러니까 보강블록조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는데 이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1번입니다. 블록에 빈 공간에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채워 구조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통 철근을 넣기 위해서 반드시 뭘로 쌓는다고요? 통줄눈을 쌓는다는 얘기 나오죠. 반드시 통줄눈이에요. 이것은. 이래도 뭐가 된다고요? 내력벽으로 만들어져요. 내력벽이 튼튼한 벽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블록조 구조 중에서 가장 튼튼한 이런 내력벽에 적합하다. 그러네요. 세 번째 갑시다. 그러면. 자, 벽 세로 철근 및 가로 철근은 자, D10 이형 철근이죠. 가로 열고 파이 9mm를 사용하며 보통 800mm 정도의 간격으로 배근한다. 요게 그 뜻이었죠. 배근의 간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3번 해결됐네요. 네 번째. 세로 철근 원칙으로 자, 갑니다, 여러분. 요 세로 철근은 절대 도중에 이음을 금지합니다. 하나의 벽이 완성할 때까지 넌 중간에서 이으면 절대 안 돼요. 왜? 거기서 나중에 빠져버려요.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벽 세로 철근 및 가로 철근은 자, 네 번째 읽어야죠. 세로 철근 원칙적으로 기초 테드르브에서 위층의 테드르브까지 잊지 않고 배근하여 그 얘기는 중간에 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착기는 철근 지름의 40배. 자, 그래서 그 묻히는 끝이 묻혀야 돼요. 이 끝이 묻혀야 되는데 이 철근 지름의 40배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착의 길이는 40D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D는 철근의 지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면 D 10mm를 썼다는 얘기는 최소 400mm 이상으로 자, 그 길이를 묻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그라우트 및 모르타르 세로 피복 두께는 20mm 이상. 피복의 두께가 나오는데 피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실래요? 지금 요 구멍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요 중심에서부터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 두께를 여기서 피복 두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요 두께까지, 요 거리까지를 피복 두께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피복 두께는 최소 얼마 이상? 20mm 이상의 두께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너 이 블록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게 좋아, 이런 뜻이에요. 여섯 번째, 세로근 상부는 180도 갈구를 내어 벽 상부에 보강근에 걸치고 결속선을 결속한다. 자, 여섯 번째가 어려운 좀 얘기 같은데 잠깐 보실래요? 이 철근이 맨 위라고 칩시다. 맨 위면 요 철근도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갈고리. 이렇게 갈고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요쪽으로는 철근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걸쳐버리면 너 안 빠질 거 아니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결속선은 여러분 묶는 철선을 결속선이라고 얘기합니다. 7번, 가로 철근의 탐부. 여러분 이 가로근이죠. 이 가로근의 탐부 끝부분은 자, 수평 방향을 굽혀서 세로 철근의 바깥쪽으로 두르고 정착기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여기가 있으면 벽체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돼 있어요. 자, 이쪽으로 돼 있으면 너 철근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하지 말고 이쪽으로 구부러뜨려. 그래서 이렇게 또 갈고리 둬서 안 빠지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도 정착기는 40D라는 표현 나오죠. 자, 64페이지 보실까요? 8번, 가로근은 그와 동등 이상의 유효 단면을 가진 블록 보강용 철망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고 라고 나와 있죠. 뭐가 있냐면 요 가로 철근 대용이 있어요. 대용 대신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와이어맷이에요. 다른 말로 용접 철망, 용접 강철망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맷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 크기대로 여러분 딱 잘라서 여기에다 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놔줘. 이렇게 놔요. 그러면 사실 철근보다 훨씬 그 힘을 잘 받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 보강용 철망, 이게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뭐 넘버 8에서 10mm 철선을 가스합점 또는 용접한 것, 요건 필요 없어요. 자, 9번째, 기온이 4도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나 그라우트 온도가 4도 이상 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9번째 보면 뭐가 나오냐면 4도씨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온도를 기본적으로 얼면 안 돼요. 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0도라는 표현을 나올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희망선은 항상 마지노선의 온도가, 최저의 온도가 4도씨 아니면 5도씨라는 표현 나와요. 그러면 이게 거의 대부분 거의 맞는 얘기지. 혹시 시험 문제에 0도씨라는 표현 나오면 이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0도씨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얼음이 얼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안 된다고요. 얼기 전에 여길 요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번입니다. 4.5 보통 3켜 이하로 하며, 사춤이 뭐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지금 이 공간에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모르타르를 채워야 된다고요. 모르타르를. 이 모르타르를 채우는 일을 뭐라고요? 사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사춤할 때는 다 놓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3켜마다, 요렇게 3켜마다 한 번씩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춤은, 자, 10번이에요. 세 켜마다 또는 3켜 이하마다 라는 얘기가 나와도 맞는 거죠. 이거 맞아요. 자, 그런데 사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구멍 다 막으면 안 돼요. 철근이 있는 구멍만, 철근 있는 구멍만 사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11번, 사춤은 철근이 배관되어 있는 곳만 사춤을 하며 모르타르 배합비는 1대3 정도. 자, 그다음에 10번에 또 좀 제가 좀 설명을 또 하나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사춤은 보통 3켜 이하마다 하며 상부 50mm 정도는 사춤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여기까지 하는데 만약 여기까지 한다면 너 다 하지 마라. 왜? 최소 이 정도는 50mm 정도는 너 남겨놓고 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중간이라면 내가 사춤할 때는 요 밑에 50mm부터 여기서부터 사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이 벽체와 이 벽체가 따로따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밑으로 들어가면 이 벽체와 이 벽체가 서로 못 움직이게 쐐기 총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준 역할 때문에 5cm, 즉 50mm 정도는 사춤을 밑에서부터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너 여기 빼놓고 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야 위에 할 때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사춤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에 보면 콘크리트 물론 물튀김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물튀김 할 때 설명 드렸으니까 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